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직류회로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다 끝났는데, 이번에는 교류회로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회로. 사인파 교류, 이렇게 나와있죠. 사인파 교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인파 교류. 이 사인파라는 게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자, 보세요. 여기가 플러스 쪽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쪽입니다. 자, 노란색, 중요해서 노란색으로 했지만, 자, 바꿔볼게요. 자, 플러스 쪽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쪽입니다. 자, 그러면, 요 플러스 요 부분 보세요. 여기랑 여기가 이제 90도 우리가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여기가 360도. 그래서 360도랑 0도랑 같은 겁니다. 왜? 여기부터 또 다시 시작하니까 요 점하고 같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됐죠? 그럼 또 요 점하고 같죠? 맞잖아요. 그래서 요 같은 지점 0도에서 다시 360도 즉 0도까지 되는 지점,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 전문적인 용어로 주기라고 한다. 주기. 그죠? 주기 반복되는 구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와, 야, 쟤 방학 끝나고 와서 완전 바뀌었어. 야, 360도 바뀌었어. 이러면 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잘해야 돼. 완전 바뀌었어는 뭐 몇 도 바뀌었다 그래야 돼. 야, 180도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완전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파형을 우리가 교류의 기본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순시값, 순간적인 시간에 흐르는 값, 순간순간마다 흐르는 값을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VM, VM이라는 거는 맥스 전압, 전압의 최고값의 사인의 세타, 볼트. 그래서 이 세타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오메가 T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VM 사인 오메가 T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오메가라는 거는 2파이 F를 얘기하는 거죠. 2파이 F. F라는 건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주파수의 F는 T분의 1로 구할 수 있고 헤르츠고요. 주기의 역수입니다. T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F분의 1로 구할 수 있습니다. 세크. 주파수와 주기는 역수를 취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료값이라는 걸 할 수가 있죠. 시료값. 그래서 순시값 말고 시료값은 실제 사용하는 값을 시료값이라 그래. 그래서 교류와 같은 일을 하는 직류값으로서 표현하는 것으로서 사인파 전류 최고값의 약 얼마? 0.707배이다. 0.707. 그래서 i는 루트 2의 im, 즉 1 나누기 루트 2를 하니까 0.707 im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료값을 할 때는 요 값이 뭐예요? 원래 우리가 지금 순시값이죠. 순시값에다가 어떻게 돼? 루트 2를 앞에다가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료값이 나온다는 거죠. 시료값, 실제 사용하는 값.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값, 사인파의 반주기를 의미한다. 자, 앞에 볼게요. 요게 지금 사인파죠. 사인파, 교류파. 여기에 반주기, 여기가 반이죠. 180도. 요게 또 반이고요. 그죠? 반주기를 의미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평균값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평균값은 파이분의 2VM. 그래서 파이가 3.14잖아요. 그죠? 2 나누기 3.14를 하니까 0.637VM 볼트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평균값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순시값과 시료값과 평균값이 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료값은 루트 2, 평균값은 0.637 이라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 주파수, 위상차를 우리가 놓고 볼 수 있죠. 아까 주기 했죠. 1Hz 동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T는 F분의 1. 주파수는요. 1초 동안 발생하는 진동의 수. F는 T분의 1. 위상차는요. 상대적인 위치의 차이. 위상각은 상대적인 위치의 각도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각도 차이. 얘는 위상차는 위치의 차이고 얘는 각도의 차이. 각속도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읽죠. 1초 동안에 회전한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 라디안 퍼 세크이다. 초당 2파이 F 라디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 주파수, 위상차, 위상각, 각속도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에 간단하지만 잘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평균값, 시료값, 파형률과 파고율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여기 그림 한번 봐보세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돼 있고요. 자, 여기 0도고요. 이거를 최대값, IM 값이라고 하고, IM 값에다가 얼마? IM 값에다가 얼마? 0.707 루트 2죠. 이걸 곱한 값을 우리가 실효값, 실제 사용하는 값이라 그랬죠.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0이고 1파이, 2파이. 그죠? 파이. 여기가 파이죠. 여기서 파이는 3.14가 아니라 180도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파이니까 360도니까 0하고 2파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IM 값은 어떻게 된다? 루트 2에 I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전류 최고값. 그 다음에 I, 순시값. 순시값. 바뀌는 이제 순시값은 어떻게 구해주더라? I는 IM sin 오메가 T다. 요거. 그죠? 순시 전류값. 오메가 T 요쪽으로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2파이 FT니까요. 자. 그죠? 오메가가 이제 오메가가 아까 뭐라 그랬죠? 금방 각속도라 그랬죠. 각속도. 자, 그러면 자, 봐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평균값은 교류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반주기의 순시값을 평균한 값 0.637. 앞에서 바로 했죠. 평균값. 그 다음에 실효값, 실제 흐르는 값, 저항의 증유를 가했을 때 교류의 때와 교류를 가했을 때. 그래서 IM 값에다가 0.707을 곱해준 값, 실제 사용하는 실효값. 자, 파형률은요. 실효값을 평균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우리가 실효값이 0.707의 VM. 이걸 얘기하는 거죠. VM. 여기 IM이고 VM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류를 이용할 때고 이건 전압을 이용할 때인데 전류와 전압에 대한 평균값이 다 있고요. 실효값도 다 있습니다. 파형률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은 0.637의 VM.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형률은 1.11이 나옵니다. 파고율은요. 파고. 이 파고율이라는 게 이 최대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 최대값분의 실효값으로 나눠주면 돼요. 즉 최대값을 우리가 어떻게 돼? 요 실효값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이 우리가 전압값을 나타냈을 때 VM이고요. 전류값으로 나타냈을 때는 IM인데 여기는 그냥 VM으로 나타내 볼게요. VM을 실효값 0.707 VM 라면 1.414가 나온다는 거죠. 즉 파고율은 결과적으로 1.414가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걸. 그래서 파형률, 파고율, 실효값, 평균값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전기에서 또 파형률, 파고율만큼 더 중요한 게 역률이죠. 역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유. 교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률입니다. 역률에는 무효전력값과 유효전력값이 나타날 수 있는데 무효전력값 PR은 VI sin 세타 I제곱 X 바로 놓을 수 있고요. 유효전력값은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I제곱 R. 그래서 I제곱 R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P는 I제곱 R. 와트.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전력 구하는 거. 유효전력을 그냥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얘기해? 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효전력을 그냥 I제곱은 똑같은데 여기 똑같은데 요게 다르죠. X값이냐 R값이냐. 그죠? 요게 다르죠. 그래서 무효전력은 사인 세타, 유효전력은 코사인 세타를 쓰는 거죠. 그래서 P상전력은 어떻게 되더라? PA는 VI, I제곱 Z. 그래서 루트 P제곱 플러스 P2R, P제곱 R, VA, 이게 P상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무효, 유효 전력에 대한 역률을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P상전력에다가 우리가 소비전력을 나눠준, 즉 유효전력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유효전력. VI분의 P상전력은 VI 요거. VI분의 P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무효율. 그래서 무효역률. 유효역률이 있고 무효역률이 있는데 이건 사인 세타니까 어떤 거예요? 무효전력. P상전력을 어떻게 돼? 무상전력, 무효전력으로 나눠주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률이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률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가 뭘 또 알아볼 수가 있어요. bek터와 스칼라 양, 즉 벡터 양에 대해서 좀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어요. 교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 벡터 기호법에 의한 계산. 이 벡터 기호를 쓰는 겁니다. 이 벡터라는 말은 양과 무게와 방향을 같이 갖고 있는 거를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가진 값, 값을 화살표로 표시한다. 그래서 화살표와 기준선 사이의 각도가 벡터의 방향이고 화살표의 길이는 벡터의 크기이다. 자, 화살표와 기준선 사이의 각도가 벡터의 방향이고 화살표 길이는 벡터의 크기. 그래서 복소수 A, 요거 위에 지금 썼죠. 점 A 플러스 JB가 기본식인데 이게 기본식인데 A는 실수부, 정수죠. B는 허수, J를 썼으니까 허수부이다. 절대값으로 표현한 식은 어떻게 된다? A는 루트 A 자승 플러스 B의 자승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거고 요게 기본식이다. 허수의 단위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J는 벡터 연산자로서 90도 각도를 얘기하며 J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왜? 요게 지금 90도라는 거예요. 현재 루트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J의 제곱은 제곱이니까 루트를 베껴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을 말하는 거죠. 이 벡터에 의한 계산법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벡터에 의한 계산법을 보면 극좌표로 우리가 표시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극좌표로 일반적으로 표시하는데 극좌표로 표시할 때는 A는 A 코사인 세타, B는 A 사인 세타. 그래서 A는 코사인 세타고 B는 사인 세타가 기본입니다. 결론적으로 A 벡터는 A 벡터죠. A 플러스 JB. 그죠? 그러면 A 코사인 세타. 게다가 J A 사인 세타. 그러면 여기 이제 A는 결과적으로 공통이니까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J 사인 세타. 그래서 극좌표로 표시할 때는 A 요게 극좌터 세타. 아까 요 세타 요거 자, 앞에 보세요. 화살표 기준선 사이의 각도가 벡터의 방향. 화살표 사이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다. 지금 각도가 벡터의 방향. 즉 여기서 나타난 요거는 벡터의 방향을 나타낼 수가 있죠.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 표시할 때는 입실론 J 세타 요거를 우리가 엡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실론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로서 A는 A 입실론 J 세타이다. 이게 기본 지수함수로 표시할 때는 여기 표시를 이렇게 하더라. 엡실론을 써서 삼상교류는 각 기전력의 크기가 같고 서로 2분의 3파이 라디안 약 120도 만큼씩 위상차가 있는 교류를 대칭 삼상교류라 하며 삼상교류는 각 순식값의 합은 0이더라. 자, 여기 파이가 180도죠. 180도에다가 2를 곱하니까 360이죠. 360 나누기 3을 하니까 120도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 파이라는 건 3.14가 아니라 180도를 얘기합니다. 반주기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벡터에 의한 연산법을 해봤는데 벡터 기호에 대한 계산법을 해봤습니다. 더 많습니다. 근데 더 많이 하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내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게 또 이제 뭐예요? 교류회로에서 가장 또 많이 다루는 게 RLC를 이용해서 교류량이 어떻게 흐르느냐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RLC를 이용한 우리가 회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LC 회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처음에 R만의 회로. 그래서 저항회로라고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은 동이상이다. 즉 전압과 전류 위상이 동이상이다 아니다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RLC 회로예요. 교류에서. 증류에서는 동이상이다, 전류랑 전압이 동이상이다, 여기상이다 이걸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왜? 증류는 그냥 쭉 가니까요. 근데 교류는 60Hz 충방전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시작될 수도 있고 이렇게 시작될 수도 있고 얘랑 위상이 다르다는 거죠. 180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상 차이를 우리가 전압과 전류로 해서 기본 회로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항 회로 뭐예요? 전압과 전류 위상이 동이상이다. 같다는 거예요. 동이상이라는 건 어떻게 돼?
같이 전압도 전류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동이상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전류와 전압이 동이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벡터도로 그려보니까 I는 전류랑 전압은 같다. 여기가 I라기보다는 V라고 해야 맞겠죠. V는 IR이니까요. 그죠? 이런 I제곱 R이죠.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사인파 기울기 사이에서 실효값, ohm의 법칙이 성립된다. I는 R분의 V 암페어, V는 IR. 그래서 위상이 같다는 거예요. V는 IR. I도 크고 R도 커야 돼. 비례하잖아요. V는 IR이니까 어떻게 돼요? I도 커야 되고 R도 커야 V는 커진다는 거죠. 비례하기 때문에 위상이 동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만의 애로서는 이랬어요. 그러면 저항 애로 말고 또 뭐가 있어요? RLC니까 우리가 L만 애로도 있겠죠. L만. L만 애로도 있어요. 이렇게 인덕턴스 애로. 인덕턴스. 이 코일 애로입니다. 전압은 전류보다 만큼 위상이 앞선데 뭐 몇 도만큼 앞선다는지를 알아야지. 빼먹었네. 안 나왔네.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어휴. 얼마만큼? 여기 2분의 그냥 뒤에 쓸게요. 요 내용을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라디안이라고 써야지. 라디안만큼 앞선다. 2분의 파이니까 파이가 3.14가 아니라 180도니까 얼마? 90도 앞서더라. 90도 앞서더라.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다. 이런 회로에서 이렇게 있는데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앞선대. 여기.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 앞서니까 동상이 아니니까 왜 90도? 90도 앞서는 식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나타내 보면 V 벡터는 오메가 Li 벡터 볼테이지가 돼요. 그럼 I 벡터는 어떻게 되죠? 오메가 L분의 V. I는 L분의 V가 되는 거죠. R분의 V. 그래서 유로 리액턴스 XL 값은 오메가 L이 돼서 2파이 FL 옴이 되더라. 이게 지금 2파이 FL 옴이 얼마? 90도 앞선다는 거야. 뭐에 비해서? 전압은 전류보다. 압은 류보다 90도 앞선다. 그래서 이제 어렵잖아요.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항은 교류회로에서 RLC의 교류회로에서 저항은 뭐야? 동이상이야. 전압과 전류가 동이상이야.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데 이제 분명 인덕터 회로 했으니까 뒤에 콘덴서 회로 할 건데 콘덴서 회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요. 반대예요. 그러면 인덕터랑 콘덴서랑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인덕터가 뭐예요? 인덕터가 저항 성분을 갖고 있잖아요. 인덕터. 그죠? 인덕터. 저항 성분을 갖고 있어. 저항 성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저항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압이 세야 돼. 압이 세야 류를 흘려. 그래서 90도 앞서. 그래서 압이 류보다 90도 앞선다. 그러면 콘덴서는 전류를 담는 그릇이야. 방해를 안 해. 그러니까 굳이 전압이 셀 필요가 없어. 그지? 그래서 어떻게 돼? 전류가 압보다 90도. 그래서 뭐야? 우리가 인압류 이렇게 콘류압 이렇게 외워보시면 돼요. 90도 앞선다는 거는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요. 저항은 전류의 성분을 방해하는데 인덕터도 전류의 성분을 방해하잖아. 전류의 성분을 방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전류가 많이 못 올리잖아. 그러니까 전압을 크게 줘야 된다지. 전압을 크게 줘야지만 전류가 90도 앞서는 거야. 이게 인덕터야. 콘덴서는 반대니까 전류가 90도 앞서야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고 외우면 되죠.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인덕터나 콘덴서를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뭐가 있어요? 정전 용량. 이게 이제 뭐야? 콘덴서죠. 이게 정전 용량이라고. 콘덴서. 전류는 전압보다 2분의 파이 90도만큼 이상이 앞선다. 류가 압보다. 그래서 공식이 관계식이 어떻게 되더라? I 벡터는 오메가 CV 벡터 암페어. V 벡터는 오메가 C분의 1 I 암페어. 이거는 뭐 V 벡터 오메가 C I 벡터 볼트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죠. 용량 리액턴스 오메가 C분의 1 오메가는 2파이 F 2파이 F니까 2파이 F C분의 1 역수치해서 이런 형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RLC에 대한 식을 한 방에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해야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편하다는 거죠. RLC회로에서의 전압과 전류 관계식. 이거 한 방만 딱 해놓으면 여러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저항회로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유도회로, 인덕터회로, 정전용량, 콘덴서회로를 얘기하는 거죠. 저항회로는 회로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앞에 봤죠? 요것만 바뀌잖아요. 요것만. 양단에 걸리는 게 얘는 VL, 얘는 VR, 얘는 VC.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안 보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긴 VL 벡터, 여기는 VC 벡터죠. 얘는 그냥 VR이라고 썼죠. 요 VL 벡터나 VC 벡터는 어떻게 돼?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고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기 때문에 벡터 값으로 나타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얘는 전압값과 전류값이 동이상이기 때문에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식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요? V는 VM sin 오메가 T, I는 IM sin 오메가 T. 이게 기본식이라는 거예요. 전압 구할 때, 전류 구할 때. 그럼 얘는 전류 구할 때는 어떻게 돼? IM sin 오메가 T. 똑같죠? 근데 전압 구할 때는 전압이 90도 앞서니까 VM sin 오메가 T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니까 어떻게 돼? 파이가 180이니까 180 나누기 2 하니까 어떻게 돼요? 90이잖아요. 90도 앞서는 걸 알 수 있죠. 전압이. 얘는 VM sin 오메가 T 똑같죠. 근데 전류가 IM sin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전류가 90도 앞서는 걸 알 수 있죠. 위상은요. 동상이죠. 전압과 전류. VI가 같다. 얘는요. 유도니까. 인덕터는 압이 많이 흘러야 된다 그랬죠. 압이 류보다 90도 앞선다. 정전용량은요. 압이 전류 류보다 90도 뒤진다. 근데 이거를 뒤진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죠? 뭐야 뒤진다. 이것도 앞선다라고 바꾸죠. 어떻게? 여기를 류라고 하고 여기를 압이라고 하면 되죠. 그죠? 똑같잖아요. 벡터도로 봤을 때 동상이니까 동이상이고요. 얘는 역상이니까 유도는 전압이 앞서니까 밑으로. 그리고 정용량은 전류가 앞서니까 위로. 벡터도 간단하게 그릴 수 있죠. 얘는 동이상이니까 벡터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냥 끝이야. 이렇게 되면 RLC회로를 한 방에 전류 관계식을 한 방에 우리가 해결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RLC의 직렬회로와 전압전류의 관계식이 있고 병렬회로에 대한 전압전류 관계식이 있죠. 그러면 그것도 표로 한 방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RLC회로에 대한 우리 직렬회로. 자, R과 L을 직렬을 넣었죠. R과 C인데?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잘못됐어. 여기가 코일입니다. 코일. 예. 그래서 여기가 VC입니다. 예. 자, 그래서 회로도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잠깐만 여기 수정해야 됩니다. 파란 걸로 그릴까요? 잘 보이게. 자, 여기 저항 이렇게 두시고요. 이 콘덴서가 아니라 코일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코일. 이런 형식으로 다시 그려주세요. 코일입니다. 그리고 VC가 아니라 VL입니다. 벡터 VL. 그래서 Z는 어떻게 되더라? 임피던스 식은 잘 맞았네요.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L 제곱이 되더라. 요거. 전압 V는 VM 사인 오메가 T 세타가 되더라. RL에 대한 직렬식입니다. 그래서 위상은 세타 탄젠트, 아크 탄젠트의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아크 탄젠트라고 그래요. 만약에 사인 마이너스 1이면 아크 사인이라고 있습니다. 요 아크라고 있습니다.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R분의 RL XL 라디안, 즉 전류보다 전압이 위상이 세타만큼 앞선다. 이 세타가 몇 도? 180도만큼 앞선다. 그래서 벡터도로 봤을 때 아이고 제가 180도 아니라 90도 앞선다. 그래서 요걸 봤을 때 우리가 몇 도? 90도 앞선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죠. 90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세타 여기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자 다시요.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가 90도고 이제 여기가 몇 도인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는 몇 도인지 몰라요. 세 합이 우리가 이제 180도가 나와야 되니까 뭐 30도,
60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세타만큼 앞선다고 하는 거죠. 90도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하는 거죠. 그냥 세타만큼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RC 직렬회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제 R과 C가 직렬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Z 임피던스는 R의 자승 XC.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리액턴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리액턴스. C니까 얘는 뭐야? 서셉턴스에 대한 내용이죠. 서셉턴스. 그래서 VM 사인 오메가 T 빼기 세타. 얘는 플러스 세타. RL은 성분이 같으니까 플러스고요. RC는 성분이 다르니까 마이너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XC. 그래서 아크탄젠트 오메가 RC분의 1 라디안에서 전류보다 전압 이상차가 세타 라디안만큼 뒤진다. 여기 세타 라디안. 이게 90도가 될 수도 있고 뭐 60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RLC 회로는 뭐야? RLC. R과 L과 C를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임피던스 값은 R제곱 X의 자승. 자, 여기 X의 자승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XL 플러스 XC의 자승. 요거 플러스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V는 VM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자, 여기 VM 사인 오메가 T. 여기 VM 사인 오메가 얘랑 같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가 돼야 맞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타 탄젠트 아크 탄젠트 R분의 X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R분의 X 아크 탄젠트 R분의 XL 빼기 XC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 라디안이 되겠죠. 그래서 XL은 XC보다 클 때는 유도성 회로가 돼요. 전류를 전압보다 세타만큼 뒤지지만 XC가 더 클 때는 용량성 회로가 되어 전류가 전압보다 세타만큼 앞선다. 그래서 유도성일 때는 XL이 큰 거고요. 용량성일 때는 XC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도성 회로일 때와 용량성 회로일 때에 대한 벡터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RLC에 대한 직렬 회로는 한 번에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야? RLC에 대한 병렬 회로도 우리가 놓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병렬 회로를 한번 놓고 볼까요? 자, RL 병렬 회로. 예, 여긴 제대로 나왔네요. RL 병렬 회로. 여기 그림 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임피던스가 아니라 이제 어드미턴스죠. Y 벡터는 루트 G 자승 플러스 B 자승. 그래서 G 자승과 B 자승을 우리가 풀이해 보면 오메가 RL분의 루트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L 자승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은 I 벡터는 루트 R1분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 L분의 1 자승에다가 곱하기 V를 곱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위상은 아크 탄젠트는 마이너스 R1분의 1 오메가 L분의 1이니까 요렇게 곱해 주니까 아크 탄젠트 오메가 L분의 어떻게 돼요? R 라디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도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요. RC 병렬 회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 R과 C를 병렬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어드미턴스는 병렬이니까 루트 R분의 1 자승 플러스 XC분의 1 자승. 그래서 전압값은 I 벡터는 R1분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 C의 자승 V. 여기 오메가 C V 자승. 그래서 아크 탄젠트 R1분의 1 VC니까 요거를 우리가 풀이해주면 오메가 RC가 되겠죠. 오메가 RC. 그래서 아크 탄젠트 오메가 RC 라디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R분의 V 공식, 여기는 IR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RLC 병렬 회로를 한번 볼까요? R과 L과 C가 전부 다 병렬로 했을 때는 자, 어드미턴스 값은 어떻게 되죠? R1분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과 우리가 요 공식에다가 이제 병렬 회로에다가 우리가 직렬 회로 공식을 곱해준 게 되죠. 더 합해준 게 되죠. 그래서 전압은 I 벡터는 루트 R1분의 1 자승 플러스 오메가 C 빼기 오메가 L의 분의 1 자승에다가 뭐만? 볼트만 곱해주시면 되죠. 볼트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볼트만. 그래서 자, 용량성인 경우, 자, XL이 XC보다 작은 경우, 즉 용량성 회로에서 전압이
전류가 90도, 아니 세타, 90도가 아니죠. 세타만큼 뒤진다. 반대로 XC가 더 큰 경우,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요게 바뀌었네요. 화살표가. 이렇게 된 경우, 유도성 회로의 전압이 전류보다 세타 90도만큼 앞선다. 이렇게. 세타가 90도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90도로 말을 맞춰서 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교류 회로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에 대한 직류 교류 회로를 다 알아봤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 직류 회로와 교류 회로에 대한 자기 현상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전기에 대한 기본 기초는 전부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